이 시점에서 함부로 막 예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대선의 특징이 보궐선거잖아요. 기간이 짧은 보궐선거고 빌드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가 됐건 서사를 쌓건 아니면 세력을 쌓아 올리건 윤 전 대통령도 막 뭔가 이렇게 바람이 그렇죠. 불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바람이 분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우리 추전장관께서 예. 바람을 계속 예, 그렇죠. 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아궁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어. 풀무질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떠올랐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유리한 사람은 한동훈이죠. 요즘 지금 TK에서요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사실 나경원 의원이 김문수 의원이랑 같이, 김문수 전 지사죠, 청년들과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졌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그냥 나가는 신용만 하고 김문수 지사님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별도 캠프를 차린다고요. 이 강성 지지층한테 나경원 의원 어떤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세요? 근데 사실 TK의 지금 상태는 뭐가 됐건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찾자라고 지금 되게 이게 절박한 상태인 관계로. 이길 수 있는 후보.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 적은 없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 스코어는 그냥 유동적인 거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엔 좀 이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TK가 나경원한테 다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런 측면이 사실 맞아요. 다들 후보 출마 선언을 하지만 속내는 다 지금 누구랑 어떻게 합쳐져 갖고 이후에 내가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해야지,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어떻게 해야지라는 개선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일단은 그 출마를 했으면 이제 끝까지 완주하고 최고의 결과를 얻는 걸 다들 목표로 삼겠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망론 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층 여론조사에서 계속 시종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예. 아니 출마를 선언하면서 나는 봉청동 아파트 24평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청렴을 강조했네요. 이런 어필 효과적으로 보십니까? 근데 네. 보수의 가치랑 맞습니까? 예. 약간 그 가재도 있고 구럭도 있고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문재인 정권 이전 같았으면 봉천동이 뭐 그렇게 잘 사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니고 뭐 하니까 이제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검소의 상징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건 이제 가장 인화력 좋은 청년 표심 뭐 이런 거랑 놓고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봉천동 아파트가 있어? 대단하다. 저 사람은 평생 직장 생활도 해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물론 이제 뭐 장관하고 뭐 이럴 때 월급 받고 했지만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제인으로서 사회 속의 경제인으로 살아온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의 검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가, 주택, 보유를 얘기한다. 이 자체가 뭐 햄버거 회동 뭐 이런 게 젊은이들 코드에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물론 그러면 봉천동 아파트 월세 했어야지 청렴이 그러니까 강조되는 그게 거예요? 예. 애초에 가난으로 청렴을 예. 증명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올드하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층은 이제는 다 자본주의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는 거를 예. 과시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 가난을 과시하는 방식이 지금 청년 세대, 물론 당연히 그 시절에 태어났고 서울대학, 그러니까 뭐 노동운동을 뭐 평생 했다고 하지만 어쨌건 서울대학교 출신의 뭐 이렇게 그 정도는 당연히 가질만 하죠. 근데 그걸 그 정도는 가질만 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정도 세대가 아마 한계일 겁니다. 80년대 초반생, 80년대 중반생만 넘어가도 뭔 소리지? 할 거예요. 이해를 못해. 뭔 소리지라는 게 아니 힘든다는데 이게 청렴하다는 동의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다는 청백리 이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 서울에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갖는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청년층에게는
그게 인생의 목표인데 지금 대다수 청년들은 봉천동이 뭐 나빠요? 봉천동이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서울 시내에 그 뭐 나는 이런 이 허름한 동네에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파트가 있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쁘다니까요. 아, 봉천동 주민도 기분 나쁘고.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봉천동 주민도 아니 뭐야 우리 동네가 가난의 아이콘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전략이 네. 옛날에는 통했는데 그게 삼김이 살아계시던 시절 뭐 이 정도에나 통하던 전략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청년들과 만나서 햄버거 먹고 뭐 뒤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의 눈높이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리 있는 게 약간 그리고 이제는 젊은 층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예, 좋아하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본주의 세대입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마 예, 거예요. 공정한 맞아요. 경쟁을 통해서 성취한 사람을 공경하지. 예. 나는 무턱대고 나는 청렴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경의 마음이 절로 생기진 않는데, 그러니까 좋지 않은 뭐 매력 어필이 그렇게 되진 예, 않는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매력의 요소로 이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그 발상을 버리시라. 아, 이미 너무 올드하다. 약간 예. 누구의 서태지와 같은. 아, 약간 좀 저도 서태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저도 언더 73인데 나이로만 따지면 83년생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서태지 막 이랬을 때 서태지도 옛날 가수인데 요즘도 하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또 은둔을 하고 계셔가지고 예. 막 오히려 요즘 청년들은 나훈아를 더 잘 알겠죠. 나훈아 선생은 계속 활동을 하셨으니까. 근데 서태지는 계속 그 어딘가에 짱박혀서 안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과거의 추억만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요. 한덕수 대행이 지금 뭐 딱히 뭐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방금 했던 예상과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호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쨌건 이제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굴러간다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아니 정말로 지금 이래가지고 예. 지금 막 일단 출마의 명분, 정당성이 꽤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로 해서 과연 승산이 생길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을걸요? 스스로의 명분이 좀 부족한 면이 스스로의 결국에는 발목을 잡을 게다가 것이다. 예. 고위 공직자로 예.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예.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데 내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총 맞고 쓰러지고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참호가 있어요. 참호가 있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있다가 내 옆에서 누가 튀어나가지고 악 하고 쓰러지고 또 튀어나가지고 악 하고 쓰러지고 할 때 나도 한번 돌격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도파민형 인간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진지를 지키자 하는 참호 속에 들어가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전자의 사람이면 그 이전에 정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향 자체가 예. 안정추구형이다. 예, 그렇죠. 그 점을 또 대중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중도 표심이 한덕수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한덕수의 그 안정적인 성격, 그러니까 충분한 역량과 안정적인 성격, 이걸 좋아하는 건데 본인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뭐 연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그런 성격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것이 갑자기 바뀐다? 일리 있네. 갑자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떠올랐던 반기문 총재가 떠오르네요. 예, 그렇죠. 그분도 안정지형적으로 살던 분이기 때문에 그 도파민 중독의 세계에서 결국은 못 견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뜨거워 하고. 예. 별거 아닌 걸로 막 사진 찍어가지고 조롱하고 막 그런 광기의 세계에 살짝 발을 들인 다음에 아이씨 너무 놀라셨죠. 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게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외교관이 그렇게 막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외교관이야말로 일종의 군인 같은 건데 근데 왜냐하면은 국익을 걸고 말과 자료와 증거와 화법과 애티튜드와 막 이런 걸로 계속 타국과 맞다이를 뜨는 맞다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타국과 이렇게 계속 전쟁 비슷한 무언가를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겉보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호전적이고 훨씬 전투적입니다. 전투적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투가 대중들과 완전히 괴리된
정말 각국에서 인구상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외교관들끼리만 벌이는 그런 그 치열한 전투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교적 수사는 점잖죠. 예, 그렇죠. 정말 치열하게 밑에서 싸우지만 여기선 점잖게 예.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막말들을 들을 줄 그렇죠. 정말 상상 못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평생 들어왔던 막말에 모든 걸 다 들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이것은. 그게 자각이 되는 순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속보가 또 떴습니다. 뭐냐면 한덕수 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고. 지금 그 노 의원님 얘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와우. 아니 그게 예. 각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만약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핵을 해줬으면 예, 탄핵을 해줬으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으면 예. 으아! 이렇게 울면서 뛰어나갔겠죠. 아싸 하고. 예, 아싸 하면서 울면서 뛰어나갔겠죠. 근데 예.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이제 한 대통령 얘기 충분히 했는데 그렇다면 오 너무 잘 맞추시는데 예. 국민 여론조사 100%로 1차 경선이 치러질 거예요. 예,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1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 이제 2차 경선은 과반이 안 될 경우,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50% 이렇게 갈 텐데 국민 여론조사 100% 지금 주자 4명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주자군 자체가 방금 개편됐으니까 이게 이 시점에서 함부로 막 예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대선의 특징이 보궐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짧은 보궐선거고 이게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렇게 빌드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가 됐건 서사를 쌓건 아니면 세력을 쌓아 올리건 심지어 우리도 윤 전 대통령도 막 뭔가 이렇게 바람이 그렇죠. 불어서 했다고 하지만 그 바람이 분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우리 추전 장관께서 예. 바람을 계속 예, 그렇죠. 쥐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그 아궁에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슉 해가지고 이렇게 풀무질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떠올랐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5월 3일에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가장 유리한 사람은 한동훈이죠. 한동훈. 예, 왜냐하면 지금 다 미천이 예. 없다시피, 그러니까 그 코어 지지층, 그러니까 자기 예. 지지 세력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60명의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네요. 이게 뭐 어디 모여 있는 표가 아니고 각자도 다 셈법이 다르고 하잖아요. 근데 친한동훈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숫자도 미비하고 이게 근데 의석으로만 따지면은 20석 내외 외가 되나? 뭐 11석에서 13석 정도로 예, 예측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계로 분류가 안 되고 대충 붙어 있다고 하면은 20까지도 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정도라고 해도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현격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머지는 없어요. 안철수 뭐 이런 거 존재하지 않고 없네요. 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소수지만 예. 그 소수의 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소수의 세마저 없는 사람들의 경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어설프게 예. 한덕수 대망론을 짚었다가 이렇게 이 결과를 만드신 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떤 그 뜨거운 바람과 새를 만들어내가지고 한동훈 걔보다 커 보인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4명이 추려질 텐데 그 4명 중에 1명은 뭐 한동훈 전도표가 될 거라는 이야기에 저도 수긍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3명은 누구래서? 그건 정말 예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이게 여론조사는 모집단이 클수록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대상들의 숫자가 많고 이분들 중에 누가 가시적으로 또렷하게 확 뭐 예를 들면 김문수 통과하겠죠.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통과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하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로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지만 그 다음에 빅4가 누가 되느냐 이거는 모를 일이고 그게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전체 경선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경선 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지금 이 민주당도 경선 룰 때문에 비명계가 많이 반발이 심해요. 예. 왜 어떤 점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치라는 게 예. 가능성의 예술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게 해줘야 뭘 하건 말건 하는데 이거는 진짜 총 맞고 죽는 엑스트라 원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비명계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룰이 권리당원 예. 6개월 이상의 권리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 예. 50%인데 이게 지금 이게 총 많고 죽으란 소리라고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어쨌건 이재명 본인 이재명을 개딸이 지지한다고 할 수도 있고 개딸이 이재명을 픽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그 당원들의 그 결집돼 있는 그것이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면은 국민 여론이라고 안 치기 때문에 당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역선택도 가능하고. 예, 그 최소한의 가능성마저도 남겨두지 않고 완벽하게 룰 자체에서 이긴 채로 출발하겠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거네요. 기본적으로 그쵸. 이거 체포 찬성했던 니들 못 믿어. 그러니까 약속대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약속대로는 하는데 너는 솜 글러브를 끼고 나와 나는 베어너클을 끼고 나와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뭔 약속대로는 얘기 맞으면 죽어. 근데 자기는 주먹에다 이렇게 징 박힌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끼고 나오겠대요 지금. 지금 글로브 끼고 나오고. 예, 너는 부드러운 솜 글러브를 끼고 나와라. 나는 여기 가시 박힌 징을 이 장갑을 끼고 나올 테니까 우리 약속 대련을 하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정하게 치열하게 싸워보자.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예. 출마 선언하고 미국 갔잖아요, 그냥. 화나서. 예, 아니 그러면은 근데 그거 알면서도 김경수 지사나 이런 분들은 그게 바로 정치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거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출마 정도의 액션은 해야 됩니다. 그마저도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예,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더 큰 꿈을 꾸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 얘기고 지금 시간도 많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얘기하면 아무튼 얘기를 하자면 왜 삼김이 87년 대선에 다 나왔냐? 왜 김영삼, 김대중이 각자 나왔냐? 그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뛰어준 그 수많은 지지자, 그 밑에 가신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접는다는 결정은 정말 어렵고 접으려면은 정말 확실하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딜을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은 계속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네. 맞습니다. 옛날에 특히나 논 팔고 집 팔고 조상 땅 다 팔고 정치인 옆에서 도운 사람들 많은데 네, 그러니까요. 나 중간에 드랍할래라고 하면은 예, 그분은 그때 뭐가 정치는 되겠어요? 얼마나 살벌했어요. 게다가 막 진짜 잘못하면 막 패가망신하고 막 집안 사람들 다 고생하고 이러는데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옳지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갑자기 사퇴한다? 그거 안 되죠.